모든 섹터에는 관심을 받는 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흔히 원전주라고 표현하는 섹터가 될 텐데요. 작년에도 한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다가 관심이 식었죠. 그러다 올해 또 윤 당선인 관련해서 시장의 정책 기대감이 모이면서 상승 탄력도를 굉장히 높였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원전주가 뜨겁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면 조금은 식어가는 시기일 것인가, 좀 전략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남인식 연구원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객관적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분명 윤 당선인 관련해서 정책 기대감은 몰리고 있으나 이게 시간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어떤 종목을 어떤 기술을 가졌다라는 걸 보면서 투자를 잘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찌 판단하셔요? 네, 그래서 지금 원전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으로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뀔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미 대선 이전부터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PBR이 6.0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수준이 카카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ROE가 한 20%,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ROE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기대감은 사실 다 소멸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조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원자력 종목들이 원자력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업 준비 단계만 5년, 그리고 건설 준비만 2년, 시공만 7년이 걸리거든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적인 스탠스가 변하게 되면은 원전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방향성만 놓고서 원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현실 가능성을 놓고서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기대감은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현실 반영을 해나가면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그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하나 사실 원전하면 요즘에 부담되는 게, 이번에 대선이 여야 후보 간에 정말 역대급 치열한 표 경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모든 정책들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의 좀 발목 잡기 요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 관련한 정책들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원전이 장기 프로젝트이면서도 또 다시 리스크인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차기 정부에서 원전을 밀어붙이기에는 사실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이제 초박빙으로 끝났다 보니까 무조건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거다,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정책이 관성이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원전 정책이 사실 차기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건설 과정에서만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정권의 정책이 차기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 원자력 발전 설비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윤석열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영향 하에 원자력 정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관심도는 올라가요. 세계 각국에서 다시 한번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정책의 방향 잡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신규 건설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담이 있다면 재가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도를 확 옮겨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드리는 전략은 확실한 것부터 챙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늘리려면은 원전 가동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은 76%이고요. 이거를 1년 안에 이론적으로는 90%까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한국전력이 있겠죠. 비싼 발전소인 LNG 발전소 비중을 낮추고 싼 발전소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올리게 되면은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산해 보면 한 4조 원 정도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한국전력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PBR이 0.22배, 거의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네. 이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 절감 효과라면은 저는 충분히 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원자력 관련 종목으로는 원자력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을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매력적인 거는 저는 한전 KPS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40+20 해가지고 40년 쓰고 20년 더 가동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40년만 쓰고 2030년 안에 모든 원전 다 가동 정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차기 정부 들어서는 이제 수명을 연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유지보수 관리 업체인 한전 KPS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시장에서 원자력 주식이라고 하면은 한전기술이랑 두산중공업을 대표 주식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리스크를 관리할 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정부에서 신규 원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5년이나 6년 뒤에나 매출액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실적 가시성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대표 주자로 꼽히는 종목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유지보수 쪽에 한전 KPS는 지속 관심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 주셨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참 이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의 좀 추이 지켜보죠.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항공주 답변 살짝 받고 싶어서요. 유가 좀 안정화됐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도 면제되고 여러모로 조금 기대감이 쏠립니다. 각국에서 국경을 오픈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항공주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뭐 대한항공이다.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 무조건 LCC다라고 가는 의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가격리 면제되면 항공사 전체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중에서 더 회복 탄력도가 높은 종목을 집어줘야겠죠. 저는 이제 티웨이 항공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조건부 승인을 허가를 했었죠. 여기서 달았던 조건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슬롯과 운수권을 LCC들한테 배분을 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선들 대부분이 장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이 장거리 노선을 배분받을 수 있는 LCC들이 더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회사가 지금은 티웨이 항공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LCC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 취항이 가능한 소형 항공기밖에 없는데 티웨이 항공은 지난달부터 2월, 3월, 4월 각각 한 대씩 장거리 여객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LCC들에 비해서 이런 장거리 노선에 더 빠르게 취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TA 항공의 LCC 내에서 지금 가장 매력도가 있다라고 주셨는데 보통 LCC 업체들 얘기할 때 뭐 증자 관련해서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TA 항공은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가장 최근에 끝냈습니다. 한 달 전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가지고요. 아마 올해 말 정도까지 계속 뭐 상황이 나빠지지가 않는다면 더 유상증자할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은식 연구원님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대한항공에 대한 뷰도 한번 점검을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의 탑픽이기도 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 항공주이기도 해서요.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라면 대한항공을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크니까요. 근데 개인 투자자라면 조금 더 작은 종목에도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티웨이 항공이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물 운수 일드가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많이 좋기는 한데 사실 탄력성을 생각하면은 리오프닝만 본다면은 티웨이 항공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식 연구원님 혹시 커버하시는 섹터가 네. 뭐뭐이셔요? 유틸리티랑 운송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운, 항공, 뭐 전력 이렇게. 저희가 딱 궁금한 섹터들이에요. 자주자주 저희가 이런 자리 마련할 테니까 네. 시간 최대한 내주실 거죠? 네, 자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얘기 다뤄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쏠려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차분한 전략이 필요했네요.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일단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지수 빨간불 되돌리고 있습니다. 장 끝까지 조금은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시장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